저도 느낀 거를 다들 느끼고 계시군요. 유시민 작가 출동하시겠죠. 그렇죠. 오늘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지금. 오늘 그 노건호 씨가 관련 입장문을 올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노선이나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귀중한 지식인으로 존경받고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고요.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튼 곽 의원이 해온 지난 수개월간의 문제 제기가 재단이 고인의 모욕과 폄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접근 방식 변화에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여기서 먼저 알려드려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노건호 씨께서 뭐 유시민이냐 아니면은 또 곽상원이냐 누구 편을 든 것 같진 않으세요. 특정 입장을 두둔한 것 같진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시민 씨 관련해서 여기서나 다른 데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그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막 딥하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네,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폄하하는 그런 뭐 10대, 20대 뭐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사실 재단의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건데 그 안에서 뭐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재단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 평론의 영역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이사장을 했고 현재 상임 고문으로 있는데 그 타이틀을 들고서 여전히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ABC라든지 이렇게 민주주의 진영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국 후보를 특정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행보들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시민 장관께서는 어제 입장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난 앞으로 정치 평론을 할 거니까 여기에 피해가 갈까봐 못한다는 말씀만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유시민 장관은 어떤 행보를 보이실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무현 재단 사유화 문제는 유족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별도로 저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문제죠, 들어서 저도. 이게 뒤섞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상임 고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작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현실 정치에 김어준의 손을 잡고 동업자로서 아니 동지 신장식원의 말을 빌려 동지네요. 동지적 관계에서 판을 깊숙이 짜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향하셨던 정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익 중심 정치라든지 통합의 정치, 그리고 감동을 주는 바보 노무현의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신이 없는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행보 속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아니 왜 노무현이라는 자산을 유시민이 독점을 하지? 이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바보 노무현처럼 살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번 그 6.3 지방선거 때 마지막 사전투표 날까지 나와서 ABC론에 각주를 붙이고 해석을 보태고 국민들을 가뜩이나 지금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를 더 피스 내가지고 나라를 더 분열시키면서 어떻게 그 안에 그 진영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그 정치 행태가 이 노무현 정신에 맞습니까? 바보 정신에 맞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그 이율배반과 위선을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야말로 전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낚시 가시고 아니면 뭐 다른 여행을 가시든가 본인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지금처럼 정치는 안 하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행태를 가지고 판을 깊숙이 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유시민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에 전 너무 해롭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참전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릴 수는 없는 것이고 참전하면 저는 아마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을 이분도 아마 경험하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기가 뭘까가 여전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자기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반작용 뭐 그런 거일 수 있다고 봐.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게 있으니까. 잊혀지기 싫음. 그러면 저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뛰어들진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를 그만둔 사람이고 또 수년간 현실 정치의 어떤 직접적인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해석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의제를 설정하면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걸 해석하고 전파하는 그런 해석 권력으로 김어준하고 파트너십이 됐던 건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종의 문화 권력으로 보더라도 지금 너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제어가 안 되는구나. 사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한쪽 방향을 보고 달리다 보면은 제어가 안 돼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경주마처럼 되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ABC 론 나올 때 못 멈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멈추시라.
그래도 문화 권력으로서 인플루언서로서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은 건재할 거다. 유시민 작가만큼 어떤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도식화시켜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중에 별로 없어요. 때문에 이분이 해석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무모하게 질주를 하면 오히려 아까 이제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스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이 공신력, 크레디빌리티 그런 해석 권력으로서의 가치 이거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매불쇼 나와가지고 그 사전투표 전날인가 보다 그때 네. 사전투표 날 나. 사전투표 날인가요? 그 무슨 간첩 금요일 얘기하면서 네트워크. 아 저는 그때 제가 드물게 봤던 유시민 작가의 얼굴을 봤어요. 이분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표독해지고 네. 눈빛도 강팍해지고 무서워요 표정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얼굴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알쓸 신잡할 때예요. 네. 그런 거 할 때 이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의 장점이 가장 잘 발휘돼요. 그렇게 사시라. 왜 지금 이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뭘 위해서 저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같이 당도 했었고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비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될 수 있으면은 감정적이거나 이런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유시민 작가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그 지식인으로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의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의문을 부각해 주시니까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그냥 저도 추론을 해보자면 이분이 그냥 이재명 시대를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이재명 말이냐면- 대통령 엄청 지지했고 아니, 그러니까 지지하는 모습은 막 보였지만 상찬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표면상 지지고 속마음은 다른 뜻이 있었겠죠. 뭔가 이재명 시대가 되면 뭐 단일 당시에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대안 부재론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밀 수는 있는데 본인의 속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전 들고 왜냐면 어쨌든 경기지사 그때 개표 방송할 때 여기까지라고 한 적도 있었죠. 무효표가 네. 얼마인지 봐야 된다. 네. 뭐 여기까지다. 이런 아니 그래서 얘기한 적이 저는 있었죠. 왜 그럴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욕심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다른 정치적 목표나 뜻이 있을 텐데 전 이분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을 못 받아들이거나 이재명 시대로 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하니까 이렇게 다 던져놓고 올 등판 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한 2년 전에 윤석열 정권 1년 차쯤 됐을 때 방송 나와서 이런 말을 하세요. 윤석열 됐다고 나라 안 망한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온화한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섰는데 나라 망할 것처럼 저렇게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고 무슨 뭐 독립운동 하듯이 지금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 인식 속에서 유시민 전 장관도 좀 활동을 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본인들이 그동안은 밀었지만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저는 이유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라면 이분들이 심각한 자기 부정과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네. 5년이라는 그중에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본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재명의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그 누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배후해서 자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달라요. 그렇다면은 대단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다 때문에 심호흡을 하시고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낚시할 때 물멍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고기 잡는 순간보다 물멍하는 순간이 손맛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많거든. 그러면 이런 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왜 저렇게 갑자기 좀 그 강팍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참교육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 나이 60대 중반 참교육 시키잖아요. 아니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라서 받아야 되고 아니 어디 작가님들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어디 좋은 예능 있잖아요. 유시민 전 장관이 섭외 좀 해주세요. 한 6개월짜리 블록버스터 좋네요, 급의 좋네요. 예능 있잖아요. 뭐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예능 하나 좀 섭외를 하셔가지고 짧게 근데 국익에도 좀 기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예상해 보시죠. 유시민 장관이 주로 나오는 데가 이제 매불쇼 그리고 겸공 그리고 MBC 나갑니다. 3개 나갑니다. 3개. 그럼 매불쇼 지금 2주 휴방이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평론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서. 그러면은 아니면은 2주 뒤에 최욱 MC와 함께 동반 MC로 등장하는 방법이 있고 겸공에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겸공의 고정 코너를 하나 맡을 수도 그 있고 퍼니포에 고정하실 수도 있겠다. 퍼니포 고정. 퍼니포. 아니 이슈 전파사 한번 모셔요. 저희도 모시고 싶습니다. 단독으로 1시간 동안 드리겠다. 아니면 근데 MBC의 그 오시지 않을 물음들 것 같은 같아요. 거 네. 질문들 뭐 그런 네. 프로에 또 나와서 단독 인터뷰 네. 할 수 근데 있는 인터뷰는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긴 하죠. 고정으로 뭔가 프로를 하나 맞지 않을까. 프로를 맡는다고요?
경공에서 뭐 이제 어느 시간 빌 때. 근데 우리 기자님이 창의성이 부족하시네. 전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제 바야흐로 유시민 시대다. 개인 방송을 하는 거지. 개인 방송 개인 계세요? 방송도 저는 유시민의 낚시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래, 낚시 유튜브. 말고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정치 아카데미로. 뭐가 됐든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고. 그 이슈 전파사 한번 나오시라 하세요. 아 정말 아끼시네. 아니 낚시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작가로서 그런 문화 인플루언서로 사시라. 뛰어들지 마라.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네. 아니 본인이 뛰어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만 망가집니다. 그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슈퍼챗 전파사 보내주신 분들 많아가지고요.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